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0월 6일 오후 12시 33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570달러입니다. 코인베이스 달러 기준이고요. 테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좀 테더 디페깅이 몇 번 발생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좀 기준이 많이 애매해진 것 같아요. 이평선도 안 맞고 매물대 같은 경우에도 달러 차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장기 프레임에서는 어차피 단기 프레임에서는 큰 차이 없으니까 장기 프레임 차트 보실 때는 저는 코베 차트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곡이 덜한 차트이고, 게다가 운전수익 미국 쪽 기관이고, 현물 ETF권을 신청하고 있는 대규모 기관들에서 어쨌든 코베 차트는 감시 공유 계약 거래소로서 계약을 맺은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세력의 의도가 가장 잘 담겨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시 항공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센터라인을 지금 못 뚫고 있죠. 결국에 센터라인을 계속 못 뚫고 막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어젯밤엔 조금 작정하고 좀 뚫어보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 못 뚫어내고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센터라인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저항 자리로 작용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평 지지 레벨로는 여기 27,200달러 정도가 강한 수평 지지 레벨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되도록이면 안 깨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자리는 주봉상 20주 EMA가 또한 위치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채널 하단을 닿지 않고 지금 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 추세 속에서 정직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뚫으려고 트라이 한번 하고, 여기선 지지를 거의 한 3번 정도 테스트했고, 지금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센터라인 뚫고 안착하게 되면 대략 한 28,000달러 위에서 안착하게 되면 여기를 지금 닿지 않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평행 채널은 페일러가 일어나가지고 높은 확률로 이걸 뚫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확률로. 반대로 뚫었다가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것도 일종의 트랩이 되는 거고, 높은 확률로 이제 이 채널 하단이 깨지면서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 구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났죠. 여기도 일종의 패러렐 라인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라인인데, 수평 매물대죠. 쉽게 말하면 수평 매물대. 같은 원리입니다. 채널을 깰 것처럼 떨어졌지만 빠르게 말아 올리니까 이게 뭐가 되고요. 트랩이 되고, 결국엔 높은 확률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매물대는 이제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결국 이걸 뚫어내고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 다시 좀 기어 들어간 모습은 상당히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승 채널도 그냥 이러한 수평 매물대가 위로 또는 아래로 약간 비틀려 있을 뿐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일종의 무슨 패턴이 완성이 될까요? W 패턴이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아담 앤 이브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담 앤 이브가 반드시 이렇게 나오리란 법이 없어요. 이게 넥라인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넥라인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죠. 얘하고 같은 원리죠. 이제 얘가 돌파하게 되면 여기 1대1 비율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채널 하단을 닿지 않고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뚫어내게 되면 이제 그대로 채널 하나 올리면 되겠죠. 1대1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1대1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뚫게 되면 이 기울기가 아니라 더 가파른 기울기의 채널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놔야겠죠. 여기 상단이 저항 레벨로서 또한 단기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채널 하단을 닿지 않고, 만약에 오늘 금요일 밤 움직임이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만약에 상단을 도전한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뚫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29,000달러 레벨에 지금 상당 부분의 매도벽이 지금 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건 감안을 하시고 29,000달러 부근에서는 단기로 들어간 물량은 좀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 좋은데, 리퀴데이션 히트맵이라고 그 청산 매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좀 더 쉽게 편하게. 그래서 이 친구를 보더라도 지금 매물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사실상의 지지 레벨은 여기 27,100달러 그리고 27,3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채널 하단 또는 수평 매물대의 지지 라인이죠. 위에 저항대는 27,600달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네요. 27,800달러, 그 다음에 28,000달러 레벨. 실은 여기 28,000달러 레벨하고 그 위에 있는 28,250달러, 28,300달러 레벨. 요게 되게 중요하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되면 되게 좀 작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될 확률이 높고요. 당분간은 요 위에 걸 다 뚫어내는, 한 번에 뚫어내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글래스라는 사이트는 진짜 좋은 사이트입니다. 이거 말고도 참고할 만한 온체인 지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이 꽤 많거든요. 이 슈퍼 차트도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트레이딩 뷰 차트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쓰는데 일단 여기가 조금 단기적으로 저항대네요. 지금 좀 저항에 조금 막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위로 뚫어내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결국 여기 못 지키면서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 슈퍼 차트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쓸모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여기를 못 지켜내면서 결국 큰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 라인은 다시 뚫고 올라가게 되면 높은 확률로 28,000 이상, 29,000달러 레벨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뭐 CVD도 지원하고 이거 보면 이제 펀딩 피인 것 같고요. 이건 OI, 오픈 인터레스트 변화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청산 숫자. 그래서 롱청산이 심하게 나온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할 확률이 높고요. 숏청산이 좀 심하게 나온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 저항 레벨로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도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는 시장가 테이커 볼륨인데 역시 이것도 테이커 볼륨이 심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승 연료가 많이 주입되고 있다는 얘기고 테이커 볼륨, 매도 볼륨이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가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니까 뭐 한 번씩 꼭 좀 확인해 보시고요. 트레이딩 뷰보다도 오히려 약간 좀 더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다 활용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수평 레벨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깨질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롱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어차피 손절이 짧으니까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 아래까지 두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조금 단기 매수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도 보면 똑같죠. 비트코인 차트하고는 이제 역순인데 지지, 그 다음에 저항 테스트 거치고 여기까지 이제 채널 구조 만들어낸 다음에 원래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지 않고 여기쯤에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높은 확률로 채널 하단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 이제 뚫고 내려가고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오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그렇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라인이 이제 바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채널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충분히 금요일 밤에 테더 도미넌스 상황에서는 좀 이런 움직임, 비트코인은 많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옆으로 빙빙빙 돌면서 여기 끝 결국에 채널 상당 저항 받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 이제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채널 상단 닿았을 때 15분 봉 또는 1시간 봉 정도에서 테더 기준 하락 다이버전스가 비트코인 기준 여기 하단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게 되면 아마도 옆으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15분 봉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크게 뜨는 거 확인하시고 지금 아직 이게 정확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뜨긴 떴겠네요. 여기에서 상다가 뜨긴 떴겠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약하게 뜬 건 조금 곤란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 갱신했을 때 다이버전스가 뜨게 되면 아마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 상단에 정확히 닿을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단기 매수 자리죠.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안 깨져야겠죠. 네, 여기가 안 깨져야겠죠. 여기도 충분히 좋은 매수 자리죠. 손절 짧고 올라가게 되면 얘도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로 채널 중단까지 목표가로 가게 되니까 되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찾아내는 게 결국 매매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1.3%까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아주 짧게 손절 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10배율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가게 되면 17% 수익이 나오지만 이걸 뭐 손절을 치게 되면 기껏 손실 레벨이 뭐 1, 2%겠죠. 그럼 손익비가 되게 좋죠. 올라가게 되면 아까 15%였죠. 15% 정도 나오고 설사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 이거죠. 근데 좀 더 좋은 자리는 제가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다시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잘 걸렸네. 여기서 다이버전스 잘 걸렸네요. 아침에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이걸 못 봤는데 이걸 봤으면 좀 매수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좋죠. 이런 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 이제 채널 지지선 깨지잖아요. 추세 깨지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불타기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불타기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꽤나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한번 떴었네요. 비트코인 차트도 떴나?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서 뜨긴 떴는데 여기 구간에서 조금 약하게 뜬 케이스여가지고 좀 신뢰할 수 없는데 비트는 오히려 이제 여기 손절 잡고 지금도 괜찮은 매수 자리인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만 보고 센터라인까지만 보고 센터라인에서 절반 털고 여기 상단까지 기대해 보셔도 되는 거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주봉 마감을 27,300달러 위에서 즉 20주 EMA 위에서만 마감하면 제가 봤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CMC 차트가 내일 마감을 하니까 CMC 차트도 되게 모양이 좋죠. 딱 봐도 이 이평선 수렴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했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지금 아마 거의 모든 차트 좀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하락을 보고 있어요. 실은 거의 다 하락을 보고 있죠. 특히 뭐 엘리엇 파동 중심으로 차트 분석하는 분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하락을 보고 있죠. 이게 모양이 뭐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플랫 조정 나오고 크게 떨어진다. 이때 1.618만큼 떨어졌으니까 최소 1.618 그러면 21,000달러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평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큰 확률로 저는 결국에 31,000달러, 32,000달러 레벨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는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가 될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 추세도 돌파하고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도 돌파하고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땐 떨어질 가능성보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워낙 많은데 이 구간이 너무 이제 뭐 프랙탈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 비슷하니까 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게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움직임은 거의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신기한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매물대를 정말 1년 이상 쌓은 매물대를 장대 양봉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했는데 돌파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풀백이 나왔죠. 여기서 첫 번째 풀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블랙락 호재가 터지면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어쨌든 여기를 한 방에 돌파했단 말이죠. 직전 주봉의 종가 라인을. 그럼 보통 이거 쭉 가는 거거든요. 네, 쭉 가는 거고 여기가 거의 풀매수 자리인데 한 번 더 풀백이 또 나버렸단 말이죠. 더블 풀백이.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한 2, 3일 동안 거의 모든 선물 차트에서 이런 움직임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좀 책자도 좀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좀 외국계 책자도 찾아봤는데 이런 움직임과 관련된 이런 프라이스 액션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는 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이건 고점에서 나온 플랫 패턴의 조정이다. 플랫 패턴의 A, B, C다.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다. 이거죠. 이거 쉽게 말하면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론은. 여기서 이제 물론 얘는 이제 넥라인까지 정확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0.5 되돌림까지 나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얘도 여기서 이제 0.5 되돌림까지 나오고 0.5 되돌림 돌파를 살짝 꼬리로 했다가 저항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의 관점인 거죠.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게 플랫 ABC 조정이거든요. 1.618까지 떨어지면 딱 여기가 1.618이었어요. 얘가 이제 1.618까지 떨어지면 딱 21,000달러고요. 근데 2.618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심한 경우. 그러면 17,000달러 여기 레벨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거의 대부분의 엘리엇 파동 충들은 거의 이 그림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000, 최소 21,000, 21,000에서 22,000, 최대 17,000에서 18,000까지 떨어진다. 네, 일견 너무 똑같죠. 네, 너무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CME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번 주 봉으로 이평선 라인을 다 돌파한 부분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27,300달러 똑같네요. 거의 27,300달러 위에서 일단 비빌 수만 있으면 네,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큰 관점에서 보면 매도세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세의 힘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구나.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의문이 양운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추세도 보면 거의 이 부분을 똑같이 거의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병곡이 오는 거죠. 큰 병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래로 터지게 되면 이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뭐 원체인은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데 어제 밤에 스테이블 코인이 간만에 조금 유입이 됐어요. 새벽 3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도 되고 그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새벽녘에 다 꼬라박았는데 저는 어쨌든 이걸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세력의 의도가 꽤나 거의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 없는 거 일단 다 끄고요. 잠시만요. 이것도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세력이 어디에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는가 좀 한눈에 보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세력이 좀 쓸어 담은 부분이 일단 이제 여기죠. 여기
루나빔 터졌을 때 이때가 어디냐면 제가 200주 EMA 터치하면서 반등 나왔던 아세이즈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저점 나왔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이제 루나 사태 때문에 연쇄적으로 VC를 파산하면서 이른바 청산 물량이 던져진 구간이 역시 여기 구간이고요. 여기 구간에서 일단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들어갔고요. 이때는 이제 루나 파산하게 되면 그때 루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략 거의 10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냐면 120억 불, 거의 130억 불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130억 불. 네. 그리고 이때는 대략 70억 불의 금액이 들어갔고요. 결국 제가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세력이 매수를 시작한 건 이때 200주 EMA 떨궜을 때부터 사실상 매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엄청난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갔던 구간이 역시 이 구간이죠. FTX 사태, VC들 연쇄청산, 여기는 다시 한번 루나 사태, 여기는 루나 사태로 인해서 VC들 연쇄청산, 그리고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봐야겠네요. 자, 여기 구간이 이제 FTX 빔으로 여기 365주 EMA까지 깨지고, 여기 365주 EMA가 여기 있었죠. 여기 깨지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간 곳이 여기 200주 EMA 자리고요. 달러 차트 기준, 테더 차트는 안 맞습니다. 여기서 또 강하게 매수를 해줘. 합치면 대략 여기서 70억 불, 그 다음에 여기서는 80억 불이니까 역시 합치면 100억 불이 넘어가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었죠. 이때는 진짜 패닉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이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횡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패닉셀 물량이 진정되고 시장으로 풀리는 공급 물량이 적을 테니까 횡보한 구간에서는 없죠. 매수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집을 위한 이른바 패닉셀을 받아먹으면서 자신의 비트코인 수량을 빵빵하게 채웠던 구간이고, 자, 이제 이 다음부터 조금 봐야 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딱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구간이고요. 1, 여기 구간. 두 번째가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구간입니다. 이 1, 2, 3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닉셀로 떨어지는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한 게 아니라 가격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매도벽에 걸려져 있는 비트코인을 처묵처묵한 구간이죠. 자, 첫 번째는 대략 거의 50억 불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 구간인데 여기죠. 여기 장대 양봉빔. 그러면서 여기에 걸쳐져 있는 매물대하고 365주 EMA, 그 다음에 여기 최상단 17K죠. 17에서 18K에 걸려져 있는 매물대까지 싹 다 잡아먹고 들어올린 빔이 이 빔이죠. 대략 50억 불 정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대략 한 80억 불 들어갔고요. 자, 이 첫 번째는 200주 EMA 돌파를 위한 빔이었어요. 이제 200주 EMA가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200주 EMA가 위치해 있어요. 365주 EMA 돌파하기 위해서 물량 들어갔고요. 자,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00주 EMA 돌파를 못하고 차트가 내려앉았죠. 이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확인이 되시는데 여기죠. 네, 보시게 되면 2주 연속 저항을 받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 자, 여기 녹색 이평선이 200주 EMA입니다. 다시 한번 녹색 이평선이 200주 EMA. 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유입하면서 돌파를 시도했다고요. 자, 여기서 한번 뚫어냈고 그 전까지는 패닉셀 물량으로 매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량을 집어넣은 구간이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자, 여기서는 근데 이제 200주 EMA를 뚫어냈죠. 200주 EMA를 뚫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개의 봉으로. 자,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봉이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봉이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봉으로 뚫어냈죠. 그러면서 역시 뚫어내기 위해서는 총알이 필요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대량으로 유입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3개, 그 다음에 요거까지 포함하면 요 4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요 4개는 패닉셀을 받아먹으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온 거고요. 요거 3개는 중요한 추세 저항,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 역시 연료를 주입하고 강하게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뚫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정작 여기 구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별로 없죠. 여기 구간. 여기 엄청난 양봉의 블랙록 이벤트,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급등했잖아요. 근데 정작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 유입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장대 양봉 빔은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개미들이 그냥 야 블랙록 들어온대 하면서 개미들이 그냥 다 사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개미들이 만들어 올린 빔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얘네들은 기관이 최소 몇십억 불, 많게는 몇백억 불을 단기간에 투입하면서 들어올린 빔이고요. 얘는 365주 EMA와 여기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얘 둘은 200주 EMA와 여기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조정이 200주 EMA까지 나오고 호지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빔이 터졌죠. 올라가야 될 차트 맞다고요. 네. 그 정석적인 움직임이죠. 풀백 이후에 추가 상승, 최소 여기만큼. 그림도 요 헤드앤숄더 혹은 컵앤들 완벽하게 만들어진 차트라고요. 다시 근데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다고요. 이게 왜 그럴까? 어쩌면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빔은 세력이 만들고자 한 빔이 아니고 그냥 개미들이 끌어올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로 차트를 내리니까 여기에서 개미들이 물량을 꽤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지금 여기로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요. 여기 횡보할 때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이 다 튀어나왔거든요. 단기 홀더들, 쇼텀 홀더들 물량 여기서 지금 다 받아먹고 있다고요. 대신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냥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이러한 연료 주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 번의 연료 주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봐야 될 게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요거 요 빔입니다. 요게 지금 제일 의미 있는 빔이거든요. 결국 200주 EMA를 뚫어내면서 여기 매물대까지 다 잡아먹은 빔. 결국 200주 EMA까지 뚫어내면서 여기에 쌓여있던 매물대까지 어느 정도 소화했던 빔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200주 EMA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가 깨진다는 건 샷다가 꼬라박는다는 거. 대응이 어찌 보면 쉬워요. 200주 EMA 깨지면 일단은 시장이 당분간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이 기관들의 매집 평단도 알 수가 있다고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했던 최소 몇십억 불에서 몇백억 불을 굴리는 기관이에요. 비트코인 거의 10만 개 이상은 굴릴 수 있는 기관들이라는 얘기죠.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구간에서 때론 패닉셀을 받아먹으면서, 때론 저항 레벨에 걸려져 있는 물량들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면서 다 야금야금 먹었다고요. 정작 근데 블랙록 소식 터지면서 나타난 이 장대 양봉 빔에서 세력은 조금 방관하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그냥 다 들어올려 놓은 거죠. 이 단기 홀더들이 다시 차트가 빠지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물량을 다 토해내고 있죠. 그 물량을 그대로.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국채 올라가고 위험 자산들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세력들은 일단 손을 넣고 있죠. 움직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가끔 200주 EMA가 깨지려고 하면 그 자리만 지켜내주고 있어요. 결국 이제 여기가 뚫려야 되는 거고. 그럼 세력 평단은 어디가 될까요? 200주 EMA가 세력 평단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200주 EMA가 세력 평단이에요. 여기가 세력 평단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한번 질렀고, 여기에서 질렀고, 여기에서 질렀고, 올라가면서 지르고, 올리면서 지르고, 올리면서 질렸으니까 대략 평단이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세력 기관들 평단은 200주 EMA이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그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결국에 세력들이 매수를 들어갔던 물량이 연식이 나오죠. 유통기간이 파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준에서 언제 모여진 물량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냐면, 일단 여기가 마지막으로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린 물량이 여기니까 대략 2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개월수로 따지면 7개월이죠. 7개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물량이 여기잖아요. 루나빔 터졌을 때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으니까 이게 514일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1년하고도 대략 7개월이죠. 1년하고도 7개월. 그럼 대략 19개월인데 19개월. 그럼 7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매집된 물량이 과연 시장으로 언제 튀어나오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기에서 매집한 세력들 물량이거든요. 기관들 물량이거든요. 확실한 건 전부 다 시장이 다 망했다 전부 다 10K를 보고 있을 때, 집어 던지고 있을 때 본전이라도 찾자하고 자기 본전 라인대에 매도 물량 걸어놓고 있을 때 그 물량을 세력들이 다 씹어 먹은 건 확실합니다. 특히 여기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들어간 걸 보면 200주 EM이 뚫어내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튀어 올라갔거든요. 심지어 여기 상승장 때도 이 정도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이건 대놓고 세력이 물량 집어넣고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바로 들어 올려버리죠. 물량이 먼저 들어가고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베 차트 움직이면서 여기 이제 200주 EMA를 결국 뚫어낸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밴드는, 에이지 밴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또 계속 바뀌겠지만 점점점 7개월에서 최근 19개월, 19개월에서 7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매집된 물량이
과연 언제 시장으로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료가 이거거든요. 보면 얘는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매집된 물량인데, 앞에 7개월 이제 여기에서 매집된 물량은 조금 빠져 있지만, 요걸 보시면 이게 그 물량이거든요. 이 앞에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온 물량은 이때 기준 17에서 18개월 사이에 들어간 물량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미동이 전혀 없죠. 미동이 전혀 없죠. 근데 언젠가 만약에 이 물량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매수한 기관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의미니까 정말 탈출해야 될 구간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에이지 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공급된 그때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서 개인 지갑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물량이 고래들이 비트코인 10만 개를 거래소에 방치하는 고래는 없겠죠. 그 거래소가 어떻게 될지 알고 바이낸스도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코베 정도는 믿어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량이 과연 언제 움직이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세력은 여기에서 여기 장대 양봉까지 엄청나게 매집을 했어요. 이건 개미가 들어 올렸다고 제가 방금 자료로 확인시켜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없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제일 많이 유입된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대 양봉 뚫어내면서 200주의를 결국 뚫어낸 거거든요. 그럼 요때 매집된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게 언제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매집됐습니다. 네. 거의 몇십 조 정도 매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닉셀로 받아먹고 물린 애들이 다 여기에 매도벽을 쳐놨을 거 아니에요. 뚫으면서 매도벽에 걸쳐져 있는 큰 물량들 잡아먹고, 또 여기에 또 매도벽 걸어놓은 애들 많았겠죠. 역시 뚫어내면서 두 번 시도했죠. 이때 한번 스테이블 코인 넣어서 뚫어내는데 실패, 두 번째 집어넣어서는 뚫어냈죠. 제일 많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간 곳은 오히려 여기 200GM이 터치했을 때. 자, 이때 200GM이 터치했잖아요. 요 긴 꼬리 있잖아요. 요 200GM이 터치하면서 나온 긴 꼬리. 이때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패닉셀이 시장으로 풀렸거든요. 도건도 이때 뭐 던졌죠. 물론 이제 다 던진 건 아니고 어차피 던져서 금액을 확보해봐야 루나 디페깅 깨지는 건 막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방어하다 결국엔 포기했고, 자기 개인 지갑으로 루나 가드 파운데이션에서 있던 비트코인은 제가 처묵처묵 한 거겠죠.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130억 불이 들어갔다고요. 130억 불. 다 받아먹은 거예요. 이 정도로 비트코인을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는 악재 터트리면서 패닉셀로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먹거나, 혹은 강한 매도벽에 큰 물량이 걸려져 있을 때 그걸 시장가로 긁어내면서 내가 받아먹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장기 유저들은 어차피 올려줄 건데 하고 그냥 토해낼 생각을 안 하니까 받아먹을 수 있는 물량은 단기 물량, 그 다음에 채굴자들 물량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으로도 기술적인데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세력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그리고 평단을 봤을 때, 평단이 여기거든요. 지금 세력 평단이. 이걸 다시 한번 떨어뜨리기엔 좀 힘들다. 계속 여기 라인은 지켜내면서 여기에서 물려있는 단기 물량들 다 받아먹고, 채굴자들 물량 받아먹고, 지금 채산성 안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채굴기 돌리기 위해서는 뭐 채굴기도 임대한 채굴업자들도 있겠죠. 임대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 임대료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바로 그냥 채굴된 거 그대로 보내가지고 운영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그냥 다 받아먹고 있는 거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때라 하면 현물 ETF가 통과되는 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들어 올려 놓겠죠. 그리고 현물 ETF 호재가 터트리면 이제 새로운 시장 매수자들이 들어올 거고, 걔네들한테 물량을 이제 던지겠죠. 어차피 매수벽 쳐줄 거란 말이죠. 지금 거래량, 지금 매수벽에서는 세력들이 지 물량을 소화할래야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할래야 소화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매수벽 고작 몇십 개씩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 물량을 소화합니까? 몇십만 개의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나요? 불장을 일으켜야 되고, 차트가 막 불이 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던져줘야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유동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은 없을 확률이 높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제 결론입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21K 또는 17K까지 열려있는 거 맞아요. 이 대지하비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지금은 여기 자리에 차트가 올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이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도 보면 20주 EMA에 살짝 뚫는 척하면서 연기 한번 하고 바로 또 꼬라 박았거든요. 이때 대부분 터져나간 트레이더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뭐 랄로도 여기에서 뭐
지 말로는 몇백억 청산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좀 그만큼 좀 사악하게 차트를 트랩 구간으로 밀어넣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공부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실은 이 움직임은 공부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뚫어낼 것처럼 이때 진리카, 그 다음에 웨이브는 거의 1000% 넘게 올라가고, 진리카도 막 600%, 700% 올라가던 시절이 그냥 눈이 헷가닥 돌아갔죠. 도건은 계속해서 세력들아 비트코인 던져봐, 우리가 다 받아 먹어줄게 하고 도건이 입을 털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도건이 받아준다라는데 이건 못 먹어도 고다 하고 시장의 마지막으로 이성을 잃은 순간이 이 순간이었다고요. 요 부분은 정말 여기에서 일어난 이평선과 지지대에서 만들어진 차트 무빙은 정말 공부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런 게 앞으로 상승장에서 모두 이성을 잃고 들어가자라고 펼쳐질 때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20주 EMA하고 이게 60주 EMA거든요. 이 60주 EMA로 심리전 건 부분은 정말 공부할 게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생각이고요. 설사 떨어지더라도 기준이 명확하니까, 만약 200주 EMA가 깨진다라는 건 세력들이 자기 평단까지 훼손시키면서 악재를 만들어서 더 매집하겠다라는 의미죠. 소화는 못 시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매집한 애들 최소 몇십만 개, 어쩌면 100만 개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거래량에서는 절대 소화 못 시켜요. 그러면 여기를 깬다는 얘기는 어쩌면 더 한 번 더 다 매집해 버리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평단을 깬다는 건 더 강하게 매집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럴 거면 진짜 깼죠. 여기에서. 그럴 거면 여기에서 저는 진짜 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지켜낼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음봉에 하나 더 음봉을 더하면 더 패닉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구지 않았다라는 건 저는 자기 세력들 평단은 지키겠다라는 의미죠. 더는 안 주겠다라는 의미죠. 매집 기회를. 크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더는 안 주겠다는 의미죠. 이런 긴 꼬리,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딱 네 군데거든요. 긴 꼬리 있는 여기 네 군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최소 몇십억 불 또는 몇백억 불이 들어간 구간이고요.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주저리 이런 저는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 세력이 시장을 떠났다, 그건 추워도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의 움직임이 조금 비관적인 건 맞죠. 분명히 투자 대상이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어쩌면 주식에서 기회비용을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올라가면서 이제 얘는 또 강하게 저항이 될 거고요. 얘도 저항이 될 거죠. 세력이 마음 먹으면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세력이니까요. 근데 코로나 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여기가 정말 철벽자리였거든요. 코로나 때 보시면 여기가 철벽 구간이에요. 여기 매물대까지 쌓여져 있고 여기가 정말 뚫어내기 힘든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그 유동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뚫어내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1, 2, 3, 4, 5. 한 달 넘게 걸렸네요.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로 거의 현금이 살포되면서 제로 금리 이하,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서 유동성이 들어왔는데도 결국 여기까지밖에 못 끌어올린 지난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시 뚫리게 되면 여기를 대체 뚫어낼 수 있을까? 몇 년 내에, 1년 내에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설사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이 시장에 좀 희망을 계속 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그냥 이때 매수한 비트이더, BNB는 물려 있고요. 근데 BNB 같은 경우에도 런치패드로 좀 재미 본 게 있어가지고 본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BNB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이때 샀는데도 지금 BNB가 처음 물려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때 매수한 물량까지 다 집어 던지고 최소 6개월 이상 시장을 떠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차트 보면 안 되죠. 차트 보면 또 되돌림이라도 좀 받아 먹을까봐 욕심이 드니까 되돌림이라도 좀 먹어볼까, 되돌림이라도 좀 먹어볼까 이런 욕심이 들 수밖에 없긴 한데 깔끔하게 그냥 시장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됐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뒤로 나온 움직임은 세력이 만들어낸 무빙이 아닙니다. 이 움직임은 세력이 만들어낸 무빙이 아니에요. 딱 세력이 개입한 건 이 빔까지입니다. 개미들 물량 받아먹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으면 되게 좋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새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주 EMA만 지켜내면 됩니다. 좀 매수 자리를 줬으면 좋겠는데 올라가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 한 번 더 걸릴 것 같거든요. 이런 자리는 선물 진입해도 마진 롱 진입하기에도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더블 컨펌이 되는 거죠. 이때 한 번 걸렸는데 또 걸리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